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2대 총선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각 정당마다 대표 공약을 내세우며 표심 잡기에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전남대와 조선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오늘 사직서 제출 마무리에 들어갑니다. 전공의에 이어 교수들마저 병원을 떠날 수 있어 환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목포 아파트 공사 현장 타워 크레인 사고 당시 작업 허용 기준이 넘는 강풍 속에서도 현장 작업이 강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동자들은 작업 중지권을 달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사업이 후분양에서 선분양 전환에 따라 공공기여금은 1,371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전남대와 조선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오늘 사직서 제출을 마무리합니다. 아직 사직서 제출 비율이 절반을 넘지는 않았는데 정부와 의료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 최종적으로 얼마나 될지 지역사회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천홍희 기자입니다. 책상에 차곡히 쌓인 종이 서류들. 조선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제출한 사직서입니다. 현재까지 전남대 의대 교수 33%, 조선대 의대 교수 32%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각 대학 비대위는 오늘까지 사직서를 취합하고 다음 주 회의를 거쳐 대학에 사직서를 제출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전공이나 학생들의 실질적인 피해가 간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는 의미가 선배로서 스승으로서 그것을 감내하기가 좀 어렵겠다. 그런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의대 교수들이 마지막까지 사직서 제출을 고심하면서 아직 사직서 제출 비율이 절반을 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각 대학 비대위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80%가 넘는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에 찬성했던 만큼 오늘 사직서 제출이 몰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확정한 만큼 정부와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면 더 강경하게 나갈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사태가 길어져가지고 이제 전공의랄지 학생들이 거치에 이제 변수가 생기고 변화가 생긴다면 이제 좀 강경한 교수님들도 좀 많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공의가 떠난 전남대 병원과 조선대 병원의 병상 가동률은 60% 수준. 수술도 중증과 응급 환자 위주로만 진행하면서 수술 건수도 평소보다 30%가량 줄었습니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 사직까지 현실로 다가오면서 환자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 교수님 하나 믿고 이제 제 상태를 오랫동안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진료를 받는 건데 다른 선생님 만나게 되면 또 다른 이제 그거를 제 상태에 따라 이제 뭐 맞춰져 오기까지가 좀 오래 걸려요, 시간이. 전남대와 조선대 의대 교수들이 환자를 두고 병원을 떠날지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오늘은 점차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아직 기압골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아주 약한 빗방울도 떨어지고 있는데요. 점차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더 깨끗한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현재는 좋음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부터는 국외 미세먼지와 황사먼지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오후 들어 미세먼지 농도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 보일 수 있겠고요. 내일까지도 황사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미세먼지 정보 꼼꼼히 확인하시고 바깥 활동 계획하신다면 호흡기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바람이 종일 강하게 불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속 70km 이상의 매우 거센 바람이 예상됩니다. 특보가 내려지지 않은 광주와 전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도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기온은 매우 높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7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게 출발했는데요. 한낮 기온 무려 16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5도가량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오는 4월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어제 자정부터 시작됐죠. 후보들은 일찍이 거리로 나가 민생, 정의, 심판 등을 내걸고 표심을 공략했는데요. 선거운동 첫날 현장을 주연정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합동 출정식으로 공식 선거운동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정권 심판 광주부터! 광주부터! 광주부터!
5.18 민주광장에 모인 후보들은 민주당이 광주 8석 모두를 석권해야만 윤석열 정부의 빠른 심판이 가능하다며 압도적인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정권을 국회가 심판하고 국회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압도적인 표를 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부터? 광주에서부터.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 후보들도 광주를 찾아 더불어민주연합이 민주당의 적통임을 강조했습니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1호 공약으로 내건 국민의힘도 5.18 민주광장에서 첫 합동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광주 8명의 후보들은 새벽 총소를 하며 여당을 지지하면 광주의 새로운 미래가 열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걸 바꿔주셔야 광주가 이제 새롭게 발전할 수 있다. 그러려면 누구를 선택해야 된다? 이번에는 달라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국민의힘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국민의힘의 비례위성정당 국민의미래 인요한 선거대책위원장도 광주에서 힘을 보탰습니다. 녹색정의당은 거대 양당 모두 심판해야 한다며 중도층 공략에 집중했고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고 정규직을 확대해서 진보당은 더 큰 야권을 내세우며 윤민호 후보 지원에 총력을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기적의 한석 윤미호 새로운 미래는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며 차분한 행보로 제3당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선관위도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거리 곳곳엔 이렇게 후보들의 벽보가 붙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마다 선거 현수막이 내걸렸고 선거 유세 차량도 등장했습니다. 명함을 건네고 인사하고 또 건네고 광주와 전남 18개 선거구에 출마한 72명의 후보자들이 치열하게 막을 연 공식 선거운동은 다음 달 9일 자정까지 13일간 이어집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총선에 나서는 우리 지역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해 전해드립니다. 공약 정책 한판 승부, 광주 MBC 공정한 기획보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 간의 1대1 대결이 펼쳐지는 광주 동구 남구갑 선거구로 가보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3단계 공사 여부가 최대 관심사인데요. 후보들의 해법 차이가 뚜렷합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광주 동구 남구갑 선거인 수는 13만 7천여 명입니다. 인구 감소로 지난 20대 총선에서 동구와 남구 선거구는 합쳐졌는데 봉선동과 월산동, 대촌동, 효천지구 등이 속해 있어 사실상 남구 선거구로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후보와 국민의힘 강영구 후보가 1대1 대결을 벌입니다. 지역의 최대 관심사는 남구 백운광장에서 효천지구를 연결하는 도시철도 2호선 3단계 사업입니다. 여당과 야당 후보인 만큼 추진 방식은 달랐습니다. 민주당 정진욱 후보는 2호선 3단계 사업이 장기화될 경우 트램과 BRT를 설치하는 등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이 볼 때 도시철도 3단계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 새로운 대안을 찾아서 예를 들어서 트램을 한다든가 또는 BRT를 한다든가. 국민의힘 강영구 후보는 여당 정치인으로서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 2년 안에 사업을 완성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하철 2호선 3단계 공사 예산 확보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를 해서 신속히 개통을 해서 공사 지연이 없는 2년 안에 끝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주요 교통 혼잡도로인 백운광장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선 제석산을 관통한 봉선동 진월동에 760m 터널을 뚫는 사업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두 후보에게 서로의 공약에 대한 평가를 물었습니다. 상대 후보에 대해서 매긴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저는 꼼꼼하게 공약을 준비했다는 점에서 90점 드리고 싶습니다. 정진욱 후보님 공약을 91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경험으로 보셔서 그게 가능하다고 보고 공약을 하실 걸로 봤습니다. 정진욱 후보는 남구 에너지밸리를 활용해 산업단지를 키우고 강영구 후보는 출퇴근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용산터널 차로 확장을 핵심 공약으로 뽑았습니다. 국민의힘 후보와 민주당 후보 간의 단 2명이 1대1 맞대결을 펼치는 광주 동구 남구 갑.
유권자의 선택폭이 좁아진 만큼 밀도 있는 공약과 실현 가능한 정책이 이번 선택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뇌물 혐의와 관련해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이 청탁 대가성을 부인했습니다. 그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 전 회장은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송 대표가 잘 되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소각장 문제와 관련해 불법적인 청탁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송 대표는 소각처리시설 인허가와 관련한 청탁으로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를 통해 박 전 회장으로부터 4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아파트 분양권을 판매한다고 속여 수억 원의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로 57살 정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21년부터 약 1년 동안 피해자 4명에게 광주 서구에 있는 한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다고 속인 뒤 분양권을 넘기지 않고 계약금 4,3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정 씨는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투자개발회사의 입금 확인증을 허위로 만들기도 했는데 경찰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주 목포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타워 크레인 사고 당시 현장에 불었던 바람은 작업이 허용되는 순간 풍속 기준을 넘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현장 타워 크레인 기사들은 강풍이 불더라도 사실상 작업 중지를 요청하긴 어렵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강풍에 힘없이 꺾여버렸던 타워 크레인 사고. 당시 목포를 포함해 전남 해안 대부분은 강풍주의보가 발효돼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최대 풍속이 초속 10m를 초과하면 타워 크레인 설치와 수리, 해체 작업을 중지해야 하고 최대 풍속이 초속 15m를 초과하면 타워 크레인의 운전을 하면 안 됩니다. 사고가 난 시각은 정오 무렵. 목포에는 초속 17.3m의 강풍이 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2시 정도에는 손에 17.3m/s로 불었었습니다. 하지만 타워 크레인 기사들은 강풍이 불더라도 작업 중지를 요청하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건설 현장의 중심인 타워 크레인이 멈추면 사실상 공사의 대부분 작업에 영향이 가기 때문입니다. 기사 입장에서 나 꽁무리 못 치고 그냥 난 내려가란다 이렇게 하면은 또 이미 그 내미코는 다 떠오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니라 기사가 어떻게 하면 나 한다 못 한다 이런 얘기를 못하고. 뿐만 아닙니다.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타워 크레인 조종사의 성실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판단 기준에 따르면 순간 풍속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원도급사의 승인 없이 조종석을 이탈하는 경우 국가기술 자격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이에 대해 타워 크레인 기사들은 스스로 즉각적인 판단 하에 작업 중지권을 행사할 권리가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풍 속 1분 1초가 위험한 상황에서 원도급사의 작업 중지 승인을 기다리는 것조차 위험하다는 겁니다. 타워기사들 건폭으로 몰고 근무 혜택 이런 걸로 몰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기사가 위험하다 이런 게 안 통해요. 기상청에서 발표한 대로라면 그날은 타워 크레인 조종사 스스로도 작업을 작업 중지권이 부여됐다라면 중지를 해야 맞는 거고. 협곡과 빌딩 등 현장 지형에 따라 예측할 수 없이 돌변하는 건설 현장 속 강풍. 사고가 실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실효성 없는 타워 크레인 작업 중지 기준에 대한 세세한 검토와 재수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순천만 일원에서 지난 겨울을 보낸 흑두루미들이 시베리아로 속속 북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월동 개체수도 크게 증가했는데요. 이제 확장된 서식지 관리 계획 등 지역에 남겨진 과제들도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김주희 기자입니다. 람사르 습지 순천만의 대표 깃대종 흑두루미. 순천만에서 월동하던 흑두루미가 새 봄을 맞아 잇따라 번식지 시베리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순천만에 잔류해 있는 흑두루미는 130여 개체로 늦어도 다음 달 초쯤이면 모두 번식지로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흑두루미는 순천만에서 지난해 10월 28일 첫 관찰된 이후 중간 기창 무리들까지 합류하면서 최대 8,600여 마리까지 관찰됐습니다. 전년 대비 최대 2배가량이나 늘어난 건데 일본 이즈미시에서 서식지를 옮겨온 개체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겨울 순천만 흑두루미의 서식 개체 수가 급증하면서 이젠 지역에 새롭게 남겨진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서식 밀도의 분산,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서식지 확대를 위한 여자먼곤역 자치단체 간 정보 공유와 연대,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최근 국내 조류 전문가 집단에서도 남해안권 흑두루미 벨트 조성을 제안한 것도 연결되는 대목입니다. 우리 시는 러시아, 중국, 일본 등 국가 간 협력과 국내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하여 흑두루미 종 보존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순천만 흑두루미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고민들도 필요합니다. 최근 흑두루미들의 사람에 대한 접근 허용거리는 70에서 80m까지 크게 좁혀진 상황 때문에 이제는 더욱 고급화된 생태 탐조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탐조 관광 활성화를 통해 외부 관람객 소비군이 지역으로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순천만과 흑두루미가 시작점이 돼 20여 년 만에 국내 제1의 생태도시로 성장을 이룬 순천시. 지속 가능한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대안을 찾아가기 위해 더욱 깊은 고민과 다양한 시도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지우입니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 분양 방식이 후분양에서 선분양으로 전환됐습니다.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어제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계획 변경안 회의를 열고 아파트 사업을 선분양으로 전환하고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2,395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선분양 전환에 따라 공공기여금이 1,371억 원으로 결정됐는데 앞서 광주시와 사업자가 공공기여금을 1,100억여 원으로 산정한 것에 비해 160억 원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총선 브리핑 시간입니다. 박은식 광주 동남을 국민의힘 후보는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코스트코와 이케아 등 대형 유통기업을 유치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성 광주 광산갑 진보당 후보는 광산구의 최대 현안인 전투비행장 이전은 갈 곳도 없는데 지역 간 갈등만 부추긴다며 이전이 아닌 통폐합안을 제시했습니다. 곽진호 담양 한평 영광 장성 개혁신당 후보는 한평 빅그린 산단에 반도체와 관련된 삼성과 SK, LG 등 대기업을 유치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 대란 여파로 정부가 농어촌 지역에 있는 공중보건의를 이달 들어 3차례나 차출해 갔습니다. 노령층이 많고 가뜩이나 의료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은 심각한 의료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포항문화방송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덕군 강구면에 있는 보건지소입니다. 한 명 있던 공중보건의가 수도권 병원으로 차출되면서 이번 주부터 진료가 중단됐습니다. 이달 들어 의료 대란 여파로 영덕 지역 8개 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의 3명이 차출됐는데 고령의 주민들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병원은 이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전부 이거 시골들이 사람들 많고 남하는 사람 많은데 이사가 있어야 병원도 오고 이러는데 이사도 안 되시면 환자 죽어라 이 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왜 이런 분야에서 저러는 거 싶어 깜짝 놀리지 우리가. 이제 안 끝내요 모르는 사람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지금 많이 생각지도 않은 우리 서민들이가. 영덕군은 임시 대책으로 공중보건의가 빠진 보건지소의 경우 순회 진료를 통해 일주일에 이틀씩은 운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으로 보건지소 내에 순환 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소 이용하시는 주민들은 인근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울진군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공중보건의 9명 가운데 3분의 1인 3명이 인천 등 수도권 병원 등지로
한 달 동안 차출됐습니다. 4개 읍면에서 진료가 중단됐고 병의원이 하나도 없는 5개 지역에서는 순회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더 이상의 공중보건의 차출은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울진군은 5개 면에 의원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추가를 하면 안 된다고 저희들이 도 정책과에다가 협조를 구했거든요. 더 이상은 이제 안 된다. 특히 노인 인구가 많고 의료 여건마저 열악한 농어촌에서 보건소마저 제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의료 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냥 8, 90대, 7, 80대가 가장 진료가 많이 받는데 의료 인프라가 약한 농어촌 저희들 지역 같은 경우는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문을 닫으면 대단한 문제가 생깁니다. 경상북도는 도내에서 차출된 공중보건의 전체 현황에 대해서는 정부 지침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열악한 농어촌의 의료 현실을 감안해 정부의 공중보건의 차출이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강원도 횡성군의 현직 군의원과 노인회 간부가 노인회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불법 기부 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이 자리엔 이번 총선에도 출마한 현역 국회의원도 있었는데요. 단순한 불법 기부 행위가 아니라 사실상 불법 선거운동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주문화방송 황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직 횡성군 의원과 대한노인의 횡성 지역 임원 등 2명을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군 의원은 노인회 임원과 공무에 지난 2월 25일 저녁 횡성의 한 식당에서 국회의원 입후보 예정자와 노인 회원 등 15명에게 31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선관위는 이 행위를 공직선거법상 불법 기부행위 혐의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자리에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선거구에서 이번 총선 공천이 확정된 현역 국회의원도 참석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한 참석자는 노인 회원들과의 단순한 저녁 자리인 줄 알았는데 출마가 확실시되는 국회의원이 있어서 놀랐다고 말합니다. 의원님을 위반해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는 이걸 틀림없는 선거법 위반인데 참석할 수가 없단 말이지 거기는. 후보자는 내가 봤을 때. 선거법 위반 신고를 받은 강원 선관위는 이후 해당 식당의 CCTV와 참석자 소환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국회의원 등 15명의 식사값 31만 원을 결제한 해당 군의원은 노인의 요청으로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주선했을 뿐 공직선거법 위반 의도가 없었고 선거 관련 언급도 일절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강원도당은 국회의원 후보의 당선을 위해 지방의원이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며 검찰을 향해 여당 현역 의원이라고 봐주지 말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하기 바란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현직 기초의원이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기부행위를 했다가 적발되어 강원도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해당 국회의원 측은 말씀드릴 사항이 없다며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날이 풀리면서 겨울잠을 자는 야생동물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를 노리고 올무를 설치해 야생동물을 노리는 불법 포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야생 오소리 불법 포획 현장을 제주문화방송 이따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인기척에 심한 발버둥을 치는 오소리. 달아나려 해도 옴짝달싹 못하자 흙을 마구 파헤칩니다. 구조를 시도해보지만 구조봉을 물어뜯으며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누군가 놓은 올무에 걸린 건데 등산객들이 발견해 신고했고 제주 야생동물 구조센터가 신고 2시간 만에 구조했습니다. 잠자는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 그래서 보니까는 이게 살짝 건드리니까 살아있더라고. 그래서 좀 응급한 상태다 해서 바로 우리가 그 구조센터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는 올무에 걸린 채 죽어있는 오소리도 발견됩니다. 철사로 된 올무가 완전히 꼬였을 정도로 빠져나가려 안간 힘을 쓴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오소리가 지나다니는 길목에 올무가 설치됐는데요. 이런 올무가 주변에서만 4개나 발견됐습니다.
나뭇가지를 잘라내고 그 사이에 끼워서 만들었는데 전문 포획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 오소리를 노린 걸로 보입니다. 포획꾼들이 요 시기를 틈타가지고 아까처럼 지금처럼 이제 그 올무들을 많이 설치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좀 잘못된 제주도의 잘못된 보시 문화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구조된 오소리는 야생동물 구조센터로 옮겨져 허리에 남은 올무를 마저 잘라내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큰 상처는 없었지만 털이 깊게 패었고 일주일 가까이 올무에 걸려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5년 동안 제주 야생동물 구조센터에 구조된 오소리는 13마리.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오소리를 포획하거나 죽이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하는 데다 단속도 쉽지 않아 훨씬 더 많은 야생동물들이 올무에 걸려 신음하거나 죽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오늘은 점차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아직까진 기압골의 영향권에 들면서 조금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차츰 더 깨끗한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현재는 좋은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만 오늘 오후 들어서 황사먼지가 유입될 수 있겠습니다. 오후에 광주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겠고요. 내일까지도 이 황사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정보 꼼꼼히 확인하시고요. 야외 활동 계획하신다면 호흡기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속 70km 이상의 매우 거센 바람이 예상됩니다. 특보가 내려지지 않은 광주와 전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도 강한 바람이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높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8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게 출발했는데요. 한낮 기온은 16도 안팎까지 치솟으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무려 5도가량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종일 포근하겠습니다. 영암 5도로 시작해 한낮 기온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곡성의 낮 기온도 17도, 순천과 고흥의 낮 기온 18도 안팎으로 낮 동안 특히 봄 기온이 가득 느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